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교재로는 600쪽이 됩니다. 600쪽. 자,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이제 드렸고 이론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개요. 부가세법상 적법하게 세금기란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입매출전표에서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또한 부속서류에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11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11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저희가 오늘 수업에 하는 게 9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 그 다음에 11번 납부세액 재계산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제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매입세액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하면은 신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부속서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9번하고 11번은 내가 손으로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9번하고 11번은 거래가 발생한 게 아니죠. 그냥 내부에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도 입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서에다가도 금액은 내가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자, 다음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화면이에요. 이제 요건 조금 이따 이제 저희가 같이 입력해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4개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분계산한다라는 것,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했을 경우에 안분계산한다. 그다음에 생략하는 경우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근데 이제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한다 그랬죠? 총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5% 미만이더라도 해라. 근데 금액이 좀 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안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개시한 사업자인 관련된 거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화면이 이렇게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산하는 것,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신고기간 안분계산한 경우에 확정신고기간에는 반드시 정산, 정확히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안분계산할 때는 예정신고기간일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면세비율,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계산했고요. 여기 정산할 때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쳐서 1기 전체, 2기 전체 금액에 대해서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계산하는 것. 추가로 내야 되거나 돌려받을 금액. 어쨌든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인데 다시 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과 정산했는데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과세 기간별로 면세 매출 비율이 변동하면은 기존의 정산 내역을 수정하여야 한다. 재계산하여야 한다. 재계산은 확정 기간에만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산 대상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가 된다. 그 이하인 경우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 계산할 때 칠감률, 한기수의 감소되는 비율, 금액을 좀 빼주는 거죠. 건물이나 구축물은 5%, 기타 나머지는 25%. 그래서 이제 건물, 구축물은 20기까지, 그러니까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상각자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4기수까지, 2년까지 해줍니다. 100% 해준다는 얘기죠. 해당되는 금액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6개월 기준으로 일씩 계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는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만큼 부가세 내역금 빼주고요. 그리고 그 금액만큼 차변에 뭐 건물이든지 원재료든지 차량 운반고든지 거기다 가산해 준다. 반대인 경우는
이게 이쪽으로 오고, 요, 재화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죠. 차감되는 경우는 그렇게 발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1년에 2기씩 있죠. 이때 이제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할 경우에 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였어요. 그 다음에 50%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계산을 합니다. 20% 늘어난 것만큼 재계산해요. 그 다음 다시 40%가 됐습니다. 10% 변동했죠? 마이너스 10%만큼 재계산합니다. 그러면 43%가 됐어요. 5%가 안 되죠. 계산을 안 합니다. 이때는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6%가 됐어요. 그러면은 40하고 36은 4% 차이죠.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40하고 36. 이때도 계산 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4%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기준 되니까 40%였죠. 34%면 6%가 지금 빠졌죠. 그러면은 이때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데 40%하고 34% 마이너스 6%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마이너스 6%. 기수는 지금 몇 번 지났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나는 거죠. 그거 다 반영을 하는데 비율만 6%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거는 계산 안 한다. 요때는 계산 안 하고 40%하고 34% 계산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적용 기준하는 것. 5% 이상 변동됐을 경우에요. 이때 생략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안 했으니까 이제 이건 무시되는 거고 40% 기준입니다. 지금. 이때도 5%가 40%하고 36%가 안 되니까 생략. 요거는 6%니까 5% 초과됐죠. 5% 이상이니까 요거는 계산. 마이너스 6%로 계산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재계산하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일 경우에요. 자, 다음 이제 주제로는 603페이지가 되겠고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에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해라. 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전표입력은 생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표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고 반영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접대 관련 골프클럽을 제공하였다. 당연히 부가세 별도로 부담하고 사왔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정지 작업을 하였다. 토지 공급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죠. 500만원. 그 다음에 임원 제공 승용차, 소형 승용차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1000만원. 그 다음에 한국대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하기 위해서 샀다. 되어 있습니다. 자, 1, 2, 3번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겠고요. 4번은 매입세액 공제 받는 거죠. 자, 어쨌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하는 거니까 다른 어떤 회계 자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냥 빈 자료, 기존에 자료가 없는 날짜만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자, 저는 그냥 지금 2기 예정 7월달 가지고 할게요. 2기 예정 1기. 1월이 아니고 7월 1일. 자, 첫 번째가 골프클럽을 사왔다 그랬습니다. 접대비 관련되는 거죠. 200만원어치 사왔어요. 그래서 7월 1일. 그리고 유형은 사왔는데 불공이죠. 54번 불공. 그리고 골프클럽 200만원 사왔습니다. 200만원. 거래처는 입력되어 있는 것 아무거나 그냥 할게요. 주일 전자 그냥 하겠습니다. 확인. 자, 전자도 생략.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공이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를 입력해야 돼요.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사왔으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교재에서는 답이 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도 만든 거고, 그러면 이건 지금 접대할 거니까 접대도 만든 거겠죠. 저는 이제 접대비로 하겠습니다. 4번. 그리고 분기는 전부 다 현금 거래를 했어요. 1번. 그런데 출금하고 이제 원재료가 아니죠.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접대비. 그래서 813번 접대비. 확인. 자, 하나 입력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가 토지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500만원. 날짜는 2일로 하고,
역시 54번 불공이 됩니다. 토지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 54번. 그 다음에 토지 정비 작업 했습니다. 공급가액은 5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그냥 다 제1로 하고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가 6번이 되겠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 확인. 그리고 붕괴는 현금. 자, 전표는 출금 전표인데 원자료가 아니죠. 지금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이 되는 거죠. 토지에 55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 부가세 대급금이죠? 내가 주는 거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불공이니까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 전부 다 자산의 가액에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형 승용차 구입이에요. 1000만원 구입했습니다. 1000만원. 역시 54번 불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 1000만원. 거래처는 똑같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비용 3만. 그리고 현금 거래. 원자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차량 운반구.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엔터. 유형자산, 고정자산 등록해야 되는데 요거는 취소하고요. 자, 그래서 불공이 3건 있었고, 네 번째 것도 그냥 해볼까요? 컴퓨터를 기증하였다. 기부금이 되겠죠? 4일날. 이거는 정상적인 과세 매입이죠. 51번 과세. 그 다음에 컴퓨터 금액 300만원. 현금. 그리고 원자료가 아니고 기부금이 되겠죠. 기부금. 자, 그래서 4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3건이 이제 불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익이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자, 매입매출 전표는 1700만원, 300만원이었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가 지금 7, 8, 9월이었죠? 7, 8, 9.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아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있었고요. 접대비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있었습니다. 1700만원, 170만원.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가치세 신고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 아니요, 매입매출 전표에서만 불러옵니다. 자, 저희가 전체 매입액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었죠. 2000만원. 매입세액 발생한 게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1700만원이었죠. (1700만원) 그리고 매입세액은 1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금액은 1700만원.
그리고 세액은 170만원 해주게 되면은 신고서 1쪽 16난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매입세액 발생하기 2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1,700만원, 17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30만원만 공제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매입세액 불공제고, 그 다음에 지금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된 사항 반영된 게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지금 603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면 이렇게 반영된다는 얘기고,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전표 입력 생략하니까, 생략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표에다가 직접 손으로 입력하라 그 얘기입니다.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추가로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에서도 합계 금액이죠. 여기다가 그냥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매입매출 전표로 입력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여기 입력했더니 예정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됐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금액을 보고 신고서에다가 추가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604쪽으로 넘어갑니다. 604쪽은 문제는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안분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사항을 보면은 자, 이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표 입력하라 그러면 이제 4월 때 매입자 얼마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분계산한 다음에 그 변동되는 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렇게 했었죠. 4월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안분계산할 때 변동되는 부분 이렇게 분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재에서는 요거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분기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 그냥 안분계산만 해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분계산 해갖고 신고서에다가 네가 직접 입력해봐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일기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제와 등에 대해서 안분계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기 예정신고기간에 보면은 지금 2천만원, 4천만원에서 전체 6천만원 4천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면세 매출액이 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면세비율이 50%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세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5천만원어치 사왔어요. 매입세액은 500만원이 되겠고요. 이거를 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반영하는 얘기는 매입세액 500만원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거 매입세액 불공제란에다가 반영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일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 책에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1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2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2기.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보시면은 지금 자, 7월부터 9월까지 하는 거예요. 9월까지. 기존에 있는 건 뭐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고, 그거 말고 이제 공통매입세액 한 거를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안분계산 있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 안분계산. 여기서 수치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산식은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당해 과세기간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매입가액, 요것도 없을 경우에는 예정 공급가액, 요것도 없을 경우에는 4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이 되겠고요. 1번. 그 다음에 자, 공통매입세액 비율을 계산합니다. 과세, 면세, 공통매입세액. 자,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얼마였냐면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자, 여기 들어가는 자료들은 요 해당되는 그 제목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과세, 면세, 공통매입. 공급가액 5천만 원 주고 사왔죠. 세액은 500만 원이었죠. 500만 원 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냐면은 총 공급가액이 아까 4천만 원이었었죠.
그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세 비율이 50% 자동이 계산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500만 원 중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얼마냐면은 면세 비율이 50%니까 500만 원에 50%, 그래서 250만 원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단에 이렇게 산식이 나오고 있죠. 불공제 매입세액이 250만 원이다. 어떻게 계산되냐면 세액 500만 원 곱하기 4천분의 2천. 그래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 250만 원이다. 계산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산은 여기서 해주고요. 계산은 여기서 해주고 저희는 요거를 반영을 시켜주면 되죠. 자, 어디다 반영시키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반영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7월부터 9월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기존에 이제 그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반영시켜라. 자, 지금 50번 날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된 내용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할 것은 51번 날이죠. 공통매입세액, 면세 사업분 등. 아까 금액이 2,500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에, 아니, 4천만 원의 절반, 4천만 원이, 아니, 이건 매입세액이니까, 매입세액을 아까 5천만 원 사왔었죠?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고, 그 중에서 절반. 매입 관련된 거 2,500만 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250만 원이었죠. 이렇게, 250만 원. 250만 원 추가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여기 반영이 되죠.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된 거 170만 원, 그리고 지금 안분 계산한 거 처음에 그냥 전부 다 매입으로 잡아놨다가 불공제 계산한 거 안분 계산한 게 250만 원, 합쳐서 4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가치세 신고서에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래서 604쪽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온 것 5천만 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 거기서 매입세액 5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면세 비율만큼, 지금 50% 절반이죠? 50% 절반은 빼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잡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605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605쪽에 있는 문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 공통매입 재화 등에 대해 안분 계산하고 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되겠습니다. 정산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정 신고 기간에 이렇게 회계 처리해놨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안분 계산 이렇게 해놨는데 2번까지가 되겠죠. 안분 계산 해놨는데 1기 다 끝나고 나니까 2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하려다 보니까 다시 매입 공급가액 비율이 변동된 겁니다. 그런 경우 변동된 것만큼 반영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요거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늘어나는 경우고 줄어드는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이 다시 차변으로 가면 되겠죠. 자,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하는 문제.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전체 공통매입 공급가액은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문제 했었죠. 그래서 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50만 원을 불공제 했었죠. 자,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1기 때는 면세 비율이 4천만 원, 1기 예정 신고 때요.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50%였습니다. 그런데 확정 때 이렇게 뭐 6천만 원, 4천만 원 팔아가지고 합계를 내보니까 합계 전체가 1기 확정, 그러니까 요 전체 1기 기간 동안에 전체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이고요. 그 중에서 면세가 8천입니다. 8천만 원이면은 80 나누기 140 해야 되겠죠? 이건 비율이 지금 50%, 60%는 안 되고 50%는 넘고요. 지금 비율은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교재에서 답을 제가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답을 보셔도 되고요. 57% 정도 된다. 57%. 근데 이제 계산을 컴퓨터가 해주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자,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4천 매출이고 그 다음에 8천만 원이에요. 면세가.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예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정산을 하는 거죠. 요거는 안분계산하는 거고 요건 정산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이 공급가액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교육용에서는 이제 불러오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그냥 생략하면 되고요. 총 공통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이 저희가 아까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죠. 총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자, 면세사업 확정 비율이에요. 면세사업 확정 비율. 확정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확정 비율. 전체. 아까 1억 4천이었었죠? 1억 4천.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면세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 그래서 면세 비율이 57.14%가 나와요.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전체. 그래서 얼마를 계산해야 되냐면은 285만 7,142원이 불공제 돼야 돼요. 500만 원 중에서 이게 불공제. 그런데 우리가 불공제 얼마 났습니까? 아까 정산 부분에서 이거 계산했었죠. 250만 원 해놨죠. 그래서 미리 해놓은 게 얼마 있냐 하면은 250만 원이 있죠. 250만 원. 그래서 빼면은 추가로 해줄게 35만 7,142원. 35만 7,142원. 자, 계산했죠? 전체 500만 원인데 면세 비율이 57%예요. 그렇게 해서 요만큼 하면 되는데 기존에 해놓은 게 250만 원 있으니까 추가로 35만 7,142원만 더해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금액 계산이 됐고요. 자, 반영시키는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건 됐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에는 추가로 더해주면 되겠죠. 추가로. 그런데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저희가 7월이 아니고 7월달에 요만큼 한 거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해서 추가로 아까 35만 7천 원 돈이었죠. 그거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건 닫으면 되고 여기 이제 10월부터죠. 자, 원래대로라면 이제 매입 매출 준비 인력된 사항들이 쭉 반영이 될 테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해주는 게 여기죠. 추가로 공통 매입세액, 면세 등 사업분 추가로 해주는 것. 아까 금액이 357만 1,000원이었어요. 357만 1,400원. 그리고 세액은 35만 7,140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부가시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세에 반영이 되죠. 이게 공통매입세액 정산이 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뭐 크게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신고서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계산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됐고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